모든 것은 2007년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리진혁 교수, 평양대학교 물리학과. 그는 북한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이었어요. 부인 한미숙은 평양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정, 모범적인 가족. 2007년 3월, 첫째 딸 은솔이 태어났어요. 2009년 7월, 둘째 아들 도현이 태어났습니다. 은솔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3살 때 이미 글을 읽었습니다. 5살 때는 수학 문제를 풀었죠. 이 아이는 특별해요. 미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은솔이는 분명 큰일을 할 거예요. 진혁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우리 딸이니까. 2019년, 은솔은 12살이었습니다. 전국 청소년 물리경시대회. 500명이 넘는 참가자들. 은솔은 1등을 했어요. 리은솔 동무. 심사위원이 외쳤습니다. 당신은 조국의 자랑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은솔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상패를 받았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솔은 상패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언니 대단해. 도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될 거야. 도현은 그때 10살이었어요. 컴퓨터에 미쳐 있었죠. 낡은 컴퓨터 한 대. 그것이 도현의 전부였습니다. 도현아. 진혁 교수가 아들을 불렀어요. 너도 재능이 있구나. 프로그래밍을 배워보겠니? 도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2022년. 은솔은 15살이 되었습니다. 평양물리연구소. 국가 핵심 기관. 리은솔 동무를 우리 연구소에 배치합니다. 소장이 발표했어요. 최연소 연구원. 은솔은 매일 연구소에 출근했습니다. 복잡한 방정식을 풀었어요. 실험 데이터를 분석했죠. 은솔 동무는 천재입니다. 선배 연구원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은솔은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외부 논문을 볼 수 없을까? 왜 인터넷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까? 의문이 생겼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거든요. 같은 시기, 도현은 13살이었습니다. 평양정보기술학교. 전국에서 모인 컴퓨터 영재들. 도현은 그곳에서도 단연 돋보였어요. 리도현 학생. 선생님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혼자 만들었다고?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3일 걸렸어요. 다른 학생들은 한 달이 걸릴 프로그램. 도현은 3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 아이는 국가의 보물이야. 교장이 진혁 교수를 불러 말했어요. 잘 키우십시오. 조국을 위해서요. 진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천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한에서 천재로 산다는 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거든요. 2024년 9월, 은솔은 17살, 평양물리연구소 회의실, 리은솔 연구원, 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베이징 국제물리학회에 당신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은솔의 심장이 뛰었어요. 베이징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논문이 선정되었어요. 10월 8일 출발, 10월 10일 귀국. 단 3일. 하지만 은솔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솔. 엄마, 아빠, 가족들이 모였어요. 언니 대단해. 도현이 소리쳤습니다. 베이징이라니. 미숙은 딸을 끌어안았어요. 조심해야 해. 외부 세계는 위험해. 진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솔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절대 이상한 것 보지 마라. 들어도 못 들은 척해라. 알겠지?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10월 8일 평양 순안국제공항. 은솔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노트 한 권, 펜 2개. 잘 다녀와라. 진혁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미숙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조심히, 조심히 다녀와. 도현은 언니에게 속삭였어요. 언니, 밖은 어떤지 나한테 다 말해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은솔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평양. 나는 돌아올 수 있을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0월 8일 오후.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은솔은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 높은 빌딩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화려한 광고판들. 이게 진짜 중국이야? 은솔은 숨이 막혔어요.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은솔 동무. 안내원이 불렀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나온 사람. 저를 따라오십시오. 호텔로 가겠습니다. 차는 베이징 시내를 지나갔어요. 은솔은 창밖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걷고 있었죠.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의문이 커졌습니다. 호텔. 은솔은 방에 짐을 풀었어요. 내일 아침 8시. 로비에서 만납시다. 안내원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은솔. 방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침대. 큰 창문. 그리고 책상 위에 노트북. 손이 떨렸습니다. 인터넷이 될까? 은솔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브라우저를 열었어요. 검색창. 평양에서는 절대 할 수 없던 것.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걸리면 두려웠어요. 몇 분이 흘렀습니다. 은솔은 결심했어요. 단 한 번만. 그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진실.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은솔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평양 외곽 실제 모습. 북한 주민 증언. 탈북자 인터뷰. 은솔은 클릭했어요. 또 클릭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깊어갔어요. 은솔은 화면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거짓말이야.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우리가 믿었던 사실, 우리가 찬양했던 체제, 전부 거짓. 아버지. 은솔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평양으로는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적었어요. 아버지, 저는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전송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느낀 모든 것을. 새벽 4시. 은솔은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 한 권이 가득 찼어요. 나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10월 9일. 국제물리학회 이틀째. 은솔은 발표를 마쳤습니다. 엑설런트 프레젠테이션. 외국 교수들이 박수를 쳤어요. 17세에 이런 연구를 하다니. 당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은솔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미래라.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안내원이 다가왔어요. 리은솔 동무. 내일 아침 비행기입니다.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은솔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은솔은 호텔방에서 또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찾아봤어요. 탈북 방법. 한국 대사관. 망명 신청.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 은솔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을 버리고 불가능했습니다. 새벽 2시. 은솔은 결심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 은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은솔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솔아. 진혁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나도 알고 있었다.
뭐라고요? 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은솔은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은솔아. 진혁이 말을 끊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라.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솔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밤. 자유로운 세상의 불빛들. 우리는 어떻게 될까? 10월 10일 새벽 5시. 평양. 리진혁 교수의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이 받았어요. 당신, 은솔이한테서 전화 왔어?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지금 가족 회의가 필요해. 도현이 깨워. 미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거실. 진혁, 미숙, 도현.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도현이 물었습니다. 진혁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은솔이가 베이징에서 진실을 알아버렸다. 침묵.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솔이가 평양으로 돌아오면. 진혁은 말을 멈췄어요. 감시 대상이 될 거야. 아니, 어쩌면 우리 가족 전체가. 도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진혁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선택을 해야 해. 지금 이 순간. 미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은솔이와 함께 떠나는 거야. 북한을 떠나자. 그 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리가 탈북을요? 다른 방법이 없어. 진혁이 말했습니다. 은솔이 혼자 떠나게 할 수 없어. 우리 가족은 함께야. 도현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저도 갈래요. 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진혁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아, 너는 15살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니?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언니가 더 중요해요. 가족이 더 중요하고요. 미숙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진혁은 시계를 봤어요. 은솔이 비행기는 오늘 오후 5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12시간. 베이징. 같은 시각. 은솔은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혼자 떠나라고 하실까? 노크 소리. 리은솔 동무. 안내원의 목소리. 네. 은솔이 문을 열었어요. 점심 식사 후.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솔은 휴대폰을 봤어요. 아버지한테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 은솔아, 점심 식사 때 화장실로 가라. 15분 후에 뒷문으로 나와. 검은색 택시를 타라. 우리가 거기 있을게. 마이너스 아버지. 은솔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짜 오시는 거야? 평양. 오전 10시. 진혁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권, 현금, 중요한 서류 몇 장. 이것만 챙겨. 그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무거우면 안 돼. 미숙은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 할까요? 당연하지. 진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게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거잖아. 도현은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노트북 가져가도 돼요? 그래.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기술이 필요할 거야. 오전 11시. 평양 순안국제공항. 베이징행 3장 주세요. 진혁이 카운터에 말했습니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 갑자기 중국을요? 긴급한 학회가 있어서. 진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동반이세요? 네. 교육 목적입니다. 티켓이 발권되었어요. 오후 1시 비행기. 탑승구는 3번입니다.
가족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멈춰보세요. 보안 요원이 외쳤습니다. 세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가방 검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도현의 가방이 열렸습니다. 노트북, 옷까지, 책 몇 권. 됐습니다. 가세요. 후. 진혁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륙. 세 사람은 창밖을 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평양. 잘 가. 미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못 볼 거야. 베이징. 오후 3시. 수도국제공항. 진혁, 미숙, 도현이 도착했습니다. 은솔이한테 연락해. 진혁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미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도착했어. 어디 있니?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호텔에 있어요. 오후 5시 비행기예요. 어떻게 하죠? 진혁이 재빨리 타이핑했어요. 점심 식사 때 빠져나와. 화장실 핑계대고. 뒷문으로 나와. 검은색 택시 타. 우리가 기다릴게. 오후 4시. 호텔 레스토랑. 은솔은 안내원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안내원이 말했어요. 은솔은 음식을 먹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금이야. 저기. 은솔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러십시오. 안내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솔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죠. 복도를 지나 비상구 표지판을 봤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은솔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어요. 계단. 1층, 2층, 3층. 숨이 찼습니다. 1층 뒷문.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은솔아. 차 안에서 목소리. 아버지였어요. 은솔은 달려갔습니다. 차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엄마. 도현아.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빨리 타. 진혁이 외쳤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요? 은솔이 물었어요. 몽골. 진혁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어. 오후 5시. 호텔. 안내원이 화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리은솔 동무. 대답이 없었어요. 리은솔 동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안내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안 돼.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사관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리은솔이 사라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고함 소리. 뭐라고? 지금 즉시 찾아. 국경을 봉쇄해. 96시간 추격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택시 안. 가족 4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진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야 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도현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경로 찾아볼게요. 15살 소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3,000km. 기차로 30시간. 버스로 40시간. 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오래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진혁이 말했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여기서 내리세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베이징 북역입니다. 가족은 내렸어요. 기차역. 수많은 사람들. 모자 눌렀어. 진혁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걸어. CCTV가 많아. 매표소. 몽골행 티켓 4장. 진혁이 말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봤어요. 내일 오전 8시 출발이 제일 빠릅니다. 오늘은요? 매진입니다. 진혁은 주먹을 쥐었어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알겠습니다. 그들은 매표소를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미숙이 물었어요. 그때
도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뭔데? 기차표 예약 시스템. 도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해킹할 수 있어요. 진혁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할 수 있겠니? 해봐야죠. 도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 도현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10분, 20분, 30분. 됐다. 도현이 작게 외쳤습니다. 오늘 밤 11시 기차. 좌석 4개 확보했어요. 은솔이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도현아, 너 천재야. 진혁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밤 9시. 베이징 북역. 역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조심해. 진혁이 가족들에게 속삭였어요. 저기.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개찰구 근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은솔의 사진이었습니다. 빨리. 진혁이 가족들을 다른 쪽으로 이끌었어요. 화장실 쪽. 여기서 기다려. 기차 시간 될 때까지. 가족은 화장실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1시간. 2시간. 밤 11시가 다가왔어요. 이제 가자. 그들은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개찰구 앞. 티켓 주세요. 진혁이 내밀었어요. 직원이 스캔했습니다. 됐습니다. 7호차. 통과했어요. 플랫폼.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빨리 타. 가족은 기차에 올랐어요. 7호차. 좌석을 찾았습니다. 앉았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기차 출발 5분 전. 저기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그는 객차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은솔은 얼굴을 숙였습니다. 남자가 지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적 소리.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됐어. 진혁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어.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기차 안. 밤. 가족은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엄마. 은솔이 어머니에게 기댔어요.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미숙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함께잖아. 도현은 노트북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중국 인터넷. 아버지.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진혁이 화면을 봤습니다. 뉴스 기사. 북한 핵심 과학자 가족 실종 중국 당국 국경 지역 경계 강화. 벌써. 진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를 찾고 있어. 은솔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떡해요? 계속 가야 해.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어.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북쪽으로. 몽골 국경으로. 다음 날 아침. 기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어요. 도시가 사라지고 초원이 나타났습니다. 국경이 가까워. 진혁이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기차가 속도를 줄였어요. 얼레나다 역에 도착합니다. 안내방송. 국경 검문이 있을 겁니다. 진혁이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조심해. 기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중국 국경경비대가 올라탔습니다. 여권 검사. 군인들이 객차를 지나갔어요. 가족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진혁이 여권을 내밀었어요. 4사람의 여권. 군인이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은솔의 사진을 오래 봤어요. 이 사람. 군인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 소리. 확인 중. 30초. 1분. 됐습니다. 군인이 여권을 돌려줬어요. 통과하세요. 후. 가족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기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국경을 넘었습니다. 몽골 땅. 해냈어.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구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몽골. 기차는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모래. 은솔은 창밖을 봤어요. 여기가 자유인가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아니야.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 대사관. 거기까지 가야 해. 얼마나 남았어요? 12시간. 도현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도현이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화면에는 그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 국제수배 요청 몽골 경찰 협조 중. 서둘러야 해. 진혁이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대사관 도착 못하면 우리는 끝이야. 오후 2시. 기차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솔이 물었어요. 창밖을 보니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기관 고장입니다. 차장이 안내했어요. 수리에 최소 6시간 걸립니다. 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시간? 우리한테 그럴 시간 없어. 도현이 노트북을 봤어요. 아버지, 몽골 경찰이 움직이고 있대요. 모든 기차역 검문 중이래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진혁은 결심했어요. 내린다. 뭐라고요? 기차를 버리고 걸어서 간다. 사막을요? 다른 방법이 없어. 오후 3시. 가족 4명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끝없는 사막. 지평선까지 모래뿐. 울란바토르까지 80km. 도현이 GPS를 확인했어요. 걸어서 20시간. 은솔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니까. 미숙은 물병을 챙겼어요. 단 2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북쪽으로 가자. 진혁이 앞장섰어요. 가족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한 걸음, 2걸음, 3걸음. 숨이 찼어요. 모래가 발을 잡았습니다. 오후 6시. 3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이 부르트기 시작했어요. 물. 조금만. 은솔이 말했습니다. 진혁이 물병을 건넸어요. 한 모금. 엄마도 드세요. 나는 괜찮아.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마셔. 도현은 말없이 걸었어요. 노트북을 든 채. 무거웠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야. 밤 9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사막의 밤은 추웠어요. 여기서 잠깐 쉬자. 진혁이 말했습니다. 가족은 모래 위에 앉았어요. 하늘에는 별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언니. 도현이 은솔에게 말했어요. 우리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은솔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야 해.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미숙이 두 아이를 껴안았어요.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이런 고생시켜서. 아니에요, 엄마. 은솔이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진혁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끝까지 간다. 우리 가족을 지킨다. 다음 날 새벽 5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일어나야 해. 진혁이 가족을 깨웠어요. 계속 가자. 몸이 무거웠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입술은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도현이 비틀거렸습니다. 도현아. 은솔이 동생을 잡았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하지만 도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진혁은 아들을 업었습니다. 아버지. 무거워요. 괜찮아. 진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데려갈게. 미숙이 은솔을 부축했어요. 조금만 더. 오전 11시. 저 멀리 무언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은솔이 가리켰어요. 건물들. 작은 마을. 유목민 마을이야. 진혁이 외쳤습니다. 거의 다 왔어.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한 걸음, 2걸음,
마을에 도착했어요. 도와주세요. 진혁이 외쳤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몽골 유목민. 그는 쓰러진 가족을 봤어요. 말없이 그들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오후 2시. 가족은 깨어났습니다. 따뜻한 방, 따뜻한 물, 음식. 감사합니다. 진혁이 몽골어로 말했습니다. 유목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가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진혁은 놀랐어요. 어떻게? 많이 봤어요. 유목민이 말했습니다. 여기 지나가요. 많이. 그는 밖을 가리켰어요. 저 트럭. 울란바토르 가요. 타세요. 진혁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4시.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가족은 짐칸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도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96시간 중 82시간 지났어요. 14시간 남았네. 진혁이 말했습니다. 충분해. 울란바토르까지 6시간이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왜서요? 진혁이 물었습니다. 운전사가 돌아봤어요. 검문소. 앞에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경찰차 3대. 내려야 해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트럭에서 내렸어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검문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진혁이 여권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이 여권을 봤어요. 무전기로 무언가 확인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5분, 10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도현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지막 방법.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긴급 메시지. 한국 대사관으로. SOS. 리은솔 가족. 현재 위치 전송. 14시간 내 도착 불가능. 긴급 구조 요청. 전송. 됐어. 도현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경찰이 나왔습니다. 리진혁 씨.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무슨? 북한 당국의 요청입니다. 끝이었습니다. 96시간의 도주.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바로 그때 차 한 대가 달려왔습니다. 검은색 SUV. 태극기가 붙어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어요. 잠깐! 그가 외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입니다. 경찰이 돌아봤어요. 이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영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국제법상 정치적 망명 신청자는 강제 송환할 수 없습니다. 경찰과 영사가 대치했습니다. 긴장된 침묵. 30초. 1분. 경찰이 물러났어요. 가세요. 진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빨리 타세요. 영사가 외쳤어요. 가족은 SUV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현아. 진혁이 아들을 봤어요. 내가 보낸 거니?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제가. 오후 6시. 한국대사관. 높은 담장. 태극기. 도착했습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차가 대사관 정문을 통과했어요. 그 순간 가족 4명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냈어. 진혁이 가족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미숙은 2아이를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은솔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낡은 노트. 베이징 호텔에서 쓴. 이제.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꿈을 꿀 수 있어. 96시간 15분. 그들이 자유를 찾기까지 걸린 시간. 3000km. 그들이 건넌 거리.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였다는 것. 그날 밤 대사관 숙소. 4사람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3일 후 인천국제공항 새벽 2시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리은솔 가족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입국장. 은솔은 무릎을 꿇었어요. 노트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경찰들도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환영의 박수.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진혁은 두 아이를 껴안았어요. 우리 해냈다. 정말 해냈어. 2025년 10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은솔은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8살. 조기 입학. 리은솔 학생. 교수가 불렀어요. 당신의 논문 정말 훌륭합니다. 은솔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로운 캠퍼스. 자유로운 학문. 이게 꿈이었어. 같은 시각. KAIST 영재교육원. 도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6살. 리도현 학생.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프로그램 정말 대단한데요? 도현은 웃었습니다. 재미있어요. 코딩이. 그의 노트북 옆에는 작은 사진 한 장. 가족 사진. 인천공항에서 찍은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 저녁. 서울 한 아파트. 리진혁 교수는 대학 연구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한미숙이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이제 북한 인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연 어땠어? 진혁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미숙이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감동했대요. 우리가 해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대요. 명절. 가족 넷이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맞는 자유로운 명절. 한복을 입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건배. 네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자유에게, 희망에게. 은솔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 낡은 노트. 이거.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어요. 진짜? 도현이 물었습니다. 응. 은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96시간의 공포, 3000km의 여정, 1년의 적응. 하지만 그들은 해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였으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용기를 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꿈입니다. 자유롭게 걷는 것, 자유롭게 배우는 것, 자유롭게 꿈꾸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리은솔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유로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자유의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